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6일 정오를 넘어서 낮 12시 4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동 순방을 끝내고 도착하자마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작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하여 윤여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지도부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도사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협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해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 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났으니까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지 44년이 지났다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어서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면서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준 윤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식순이 끝난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도 같이 거기 안장되어 있습니다.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구속으로 이어진 사건의 바탕에 있었던 이른바 최순실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밑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윤석열 검사가 당시의 정부 쪽과 갈등을 빚다가 좌천되기도 한 인연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12월 말에 사면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작년 4월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서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라면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참석을 요청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은 한 달 뒤인 작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국회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연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지에서 이루어진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총선을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의 이 만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 댓글을 보면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보수 대통합은 그것은 이기는 수가 아니라 지는 수입니다. 보수 대통합 하면은 지지율이 한 3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는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가 약 30%, 중도가 한 33%, 진보가 약 27%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보수도 분열되어 있고 중도는 반 윤석열로 넘어갔고 진보는 반 윤석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은 30% 그리고 윤석열 부정하는 사람은 한 60% 2대1 구도가 고착이 돼가지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지지 30, 반대 60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항상 여당을 찍겠다는 사람보다 상당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겹쳐져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지역별로는 윤석열 잘한다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인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까지도 윤석열 지지보다는 윤석열 비판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대별로는 70대 이상만, 60대도 아닙니다. 70대 이상만 윤석열 지지가 윤석열 반대보다 높습니다. 보수가 고립되었습니다. 이준석이 내걸었던 대전략, 대선 대전략, 세대 포위론, 즉 20대, 30대와 60대, 70대가 손을 잡고 40대, 50대를 고립시킨다는 그 대전략은 성공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그 지지층인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을 아주 등 돌리게 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역포위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이 역포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이기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보수 젊은층 중도가 대통합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 자유민주 세력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